10시네. 아이고. 죽겠다. 현재 위치는 CJ 곤제암 허브입니다. 예. 곤제암 막차예요. 그 오전 담당이 따로 있어요. 번호를 이걸 주셔가지고. 통보에서 다 이 번호를 주대. 이 시간에는 괜찮은데 새벽 6시에도 전화 오시는 것 같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왜 내 번호를 다 주는지 모르겠어. 차주들은 죄가 없어요. 알았어요. 번호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나쁘지 않은 시간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2개가 나왔는데 벌써요? 2식과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4식과 교양김이 물통 나와서 1시간 안에 연락해서 다 보낼게요. 여보세요? 남양주인데요. 네. 혹시 몇 시쯤 도착하셔야 돼요? 막히니까 11시 반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제가 막차죠? 아니요, 막차 더 있어요. 예, 알겠어요. 네. 예, 됩니다. 오후 3시에 홍성 가는 거요. 예, 사장님 이거 3시 3층 가능하시죠? 네. 예, 근데 사장님 이거 저희가 14파레트인데 예. 판타지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요. 예. 정확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맞아요. 하차 끝나셨죠? 아니요. 아직이에요? 출발해서 이제 한 30, 40분 됐어요. 이천에서 여태까지 붙잡혀 있었어요? 예. 10시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4시에 도착한 시키고 아침 8시 반까지 계속 쉬는데요. 아이고, 잠은 좀 주무셨어요? 4시부터 푹 잤죠. 알겠습니다. 일단 하차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저 나왔어요. 예. 예, 사장님 이거 저희 통해봤는데 네. 판타지에서 지금 작업 중이어가지고 네. 이게 몇 파레트 늘어날지 아직 확답을 못 준다 하셔가지고요. 예. 이따가 뭐 14파레트 확정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네, 알겠어요. 본격적인 명절일 3일차입니다. 오늘이 9월 24일이니까 그 전주죠. 9월 15일부터 명절일을 하긴 했어요. 좀 처절하게 일을 했죠. 짧은 차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저를 뭐 증명하려는 듯한 컨텐츠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 뭐 바라가네 이렇게 또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근데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명절 때 챙기고 싶은 분들 모시고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으로 그때 하셨던 분도 있고 차장님 친구분 중에 한 분도 모셔가지고 4명이서 좀 우체국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차량 구매했던 분이 찾아오셨죠. 아무튼 저는 정기적인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또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한테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명절일로 지인분들 모시고 일하는 컨텐츠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추천 안 하셔야 제 채널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명절일을 시작하면은 2가지를 해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3일째인데 월요일부터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많은 건지 막 잠이 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냥 시간 나면은 뒤에 가서 그냥 바로 눈 감습니다. 일부러 정리도 안 했어요.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바로 이불 덮고 자야 되니까 차가 짧다 보니까 택배를 잡으면은 다 까였어요. 안 된대요. 그래. 아침에 뜨는 추가를 노리자 하고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다행히 떴어요. 저와는 인연이 없는 남양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얼른 내려주고 홍성에서 김 실으니까 홍성 근처 가는 짐을 또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사기당하고 삶에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직 이래가 이렇게 지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체국은 왜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가고 있습니다. 2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박사님 보낼게요. 예. 사장님 배차해 주시면 돼요. 네. 이따 전화 주세요. 박사님 그 문자 갈 거예요. 내리자마자 바로 빈차로 가서 실으시면 돼요. 예. 오늘은 우리 재지 말고 잘 잡읍시다. 어제 과오는 일으키지 맙시다. 오늘의 시세는 떠있는 금액으로 인정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좀 시간들하고 안 될 것 같더라니. 예, 진짜 안 뜨더라고. 그래놓고 인구수 많은 데는 또 추가가 뜨네. 또 추가가 떴어? 나도 운이 좋은 게 남양주가 빡센 동네랑 널널한 동네가 2개가 떴어요. 널널한 동네는 30이고 빡센 동네는 35더라고. 35를 누가 잡아가대요? 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35 되길래 내가 잡았어요.
형님 어제 잡았어? 못 잡았대요. 8시 상차에서 포승 가는 거 가고 있대요. 아 근데 어제 4시간쯤에 깨끗한 깼는데 이제 백으로 보내서 4시에 차고 있더라고. 다 있었어. 막차를 잡고서 자는 건지 아니면 못 잡고 자는 건지 모르니까. 거의 반 포기 상태였어요. 우정에서 은하면 가는 거 9m 이상짜리 오더 있어요. 3시 상차 그거 잡아놔요. 지금 포승 가신다면서요. 팔레트 더 나올 것 같다고 까더라고요. 어제부터 까임의 인생이야. 아유, 그러니까 두 분은 왜 저한테 사기당해갖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세요. 예, 두 분 동시에 오셔가지고 그날 같은 날 같이 오셨어요. 가시고 이 오후 4시쯤 왔어. 차가 돌아보는 했었어요. 그렇지. 커먼네일 1세대에다가 결국에는 살도 터졌잖아. 계약하고 한 달보름만 견디면 되는데 그래도 차 바꿔가지고 매출이 나왔으니까 설설 해도 그때보다 나니. 금방 들어올게요. 여기 전화 좀 해보고요. 큰일 났네 이거. 아 지금 도쿠 빈 거 맞아요? 넣어도 되죠? 깡통 옆에 대면 되죠? 뒷문 열어주시나? 아 빡세긴 빡세다. 가까운 데서 오도가 하나도 없어. 일이 하나도 없네. 큰일 났네. 남양주 진건 서브입니다. 일이 없네. 차가 짧으니 이 진행이 안 되네. 진짜 이 말 좀 그만하고 싶은데. 와. 예. 저도 까였어요. 왜요? 오늘 창고 인자리가 없대요. 내일 들어와야 된대요. 일단 내려가는 거는 잡으세요. 내일 잡아야죠. 고맙어요. 길을 결국 못 잡았네. 아이, 문도 닫아주시고. 비가 이렇게 어설프게 오잖아요? 닦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비를 맞춰요. 시야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불려야 돼요. 벌레가 죽은 자리들을 불려야 됩니다. 비가 어설프게 올 때 닦아버리면은 오히려 시야가 방해가 돼요. 이 상태로 조금 있으면은 좀 이따 닦으면은 한 번에 슉 어느 정도 돼요. 워셔액을 그래서 잘 안 써요. 벌레 죽었다고 해서 워셔액 뿌려서 닦아봐야 닦이지도 않고 일단 예산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예산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아리야 수원 삼성전자 남문 보안이 왔네. 보안이 왔어. 또 카메라 다 치워야 되네요. 귀찮아 죽겠네 씨. 아무튼 예산 홍성까진 가야 하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명절은 고정일이 있으니까 빈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차로 갈까 했는데 다행히 짐이 잡혔으니까 손인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 후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갈 길이 있다. 마무리 짓고 상차하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네. 네. 원김이랑 별맡기면 제가 가고 사장님 해주시고. 네. 수원화성이래. 수원삼성 TV 자재예요. 싣고 예산으로 가고 광천으로 김실러 가는데 광천이 배차가 끝났습니다. 4명이서 하는데 4명이 배차가 끝났습니다. 이게 아무튼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항상 뭔가 방어적인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제가 남양주에서 예산을 왔잖아요. 운반비로 보면은 택도 없죠. 근데 빈차로 수원까지 갔고 수원에서 예산까지 오는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받고 왔습니다. 뭐 고단가나 뭐 그렇다고 막 계단가나 이런 건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가 고정짐이 있다고 아무거나 자꾸 내려온다 뭐 이렇게 또 몰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라고 이게 지적하면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주변에서 정당한 요금 받고 내려오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우체국 안 들어가고 그냥 있었으면은 위에서 뭐 제 나름대로 또 합짐을 짜든 뭐 운반비 내일차기라도 좀 좋은 걸 싣고 뭐 다른 행동들을 했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가 밑에 고정짐이 있다고 택도 없는 요금 받고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지적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조금 널널하게 가까운 거, 좀 쉬운 거 해도 욕 먹고 유튜버의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조금만 더 올라오세요. 딴. 비 오는 거 봐. 아우.
비 많이 오네. 아우, 비 오는 거 봐. 아우.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만 잠깐 들어와서 일하는 건데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갖고 제가 새치어를 좀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을 좀 부렸죠. 하루 얼마 하게 해줄게요. 흔히 지금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꼬셔갖고 차를 사게 만들고 일을 주겠다고 했다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지금 상차가 끝났고요. 저랑 다른 한 분은 좀 늦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눈 감으면은 이게 잠든 건지 깬 건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태에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전화 받고 움직이고 눈 감고 있다가 전화 받고 움직이고 병든 닭이에요. 병든 닭. 전화 받고 일어나면 얼굴 막 퉁퉁 불어가지고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아우 눈곱도 좀 떼야지.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누군가는 별로라고 하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다른 세 분은 이 새치어로 어떻게 꼬셨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3시에서 밤 11시까지 그 사이 시간은 당일 도착짐이라 그러죠. 바로 싣고 내리는 짐을 그렇게 연계시켜서 배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을 제가 조성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좀 더 끼워 넣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죠. 뭐 제가 이제 뭐 얼마씩 입금 받고 뭐 이럴 거라고. 아이고 저도 사람 새끼입니다. 여기도 은근 명당이라 로또 좀 사가야지. 뭐 그렇죠. 로또를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뭐 돈지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로또를 사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무튼 화물을 시작하고 뭐든지 한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 부업해야지, 공부해야지, 유튜브 시작해야지, 뭐 게임으로 뭐 쌀먹을 해야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은 안 해요.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도 단순하게 카메라 사서 들고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게 유튜브 시작이 다였어요. 유튜브를 시작해 보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걸 느끼는 게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뭐든지 그냥 생활하는 자세가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하면은 이제 쭉 이어나가는데 시작조차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또도 사야지 당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4등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그건 또 이제 제출다 될 건데 그런 생각에 사요. 로또도 사야지 당첨이 된다. 유튜브도 찍어서 해봐야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요. 화물차도 내가 화물차를 할까 이게 아니라 기사부터 탈지 아니면 내가 차량을 구입할지부터 해서 넘버는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알아놓고서 실행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넘버가 1,8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래갖고 직장만 다니셨어요. 아직도 직장만 다니고 계시겠죠. 아직 그렇게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놓은 기준선까지 와야지만 시작해도 다행인데 거의 그때까지 가도 시작을 안 한다는 거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로또를 안 샀었어요.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누워있으면서 다시 유튜브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이런저런 생각만 많잖아요. 그럴 때 아무튼 내가 동기부여로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첫 단계로 로또부터 샀어요. 로또를 사니까 당첨이 될까 막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반 왔습니다. 반. 아직도 12시간은 남은 것 같아요. 명절 오면은 쉴 틈 없이 운전만 하는 것 같아요. CJ 메가허브에서 출발을 했어요. 남양주 서브 내려주고 내려오면서 삼성 들려서 예산 내려주고 김실러 지금 가고 있어요. 김이 2군데 상차거든요. 근데 다 단지가 모여 있어요. 예, 수고하세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대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야 이게 됐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짜증나 씨. 됐다.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아씨. 이제는 뭐 길도 개척하고 다녀야 되는 거요? 아우, 씨, 힘들어, 씨. 여기를 제 차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어요. 자, 이걸 왜 했냐? 여기를 계속 10m 차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돌릴 데가 없는데. 짧은 차의 장점. 요게 돼요. 10m 차는 여기 들어오면 이게 안 되거든요. 10m 차는 입구부터 후진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8m 차 장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장점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비 온다, 씨. 아유. 예. 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이제 출발해요. 소문 개발을 딱 6시부터 하네요. 그러니까 왜 제 새치어에 넘어가가지고 명절까지 와서 고생하고 계세요. 졸려. 수고부터. 그러니까 제 새치어에 왜 속아갖고 와가지고 30분씩 대기해가면서 집 내리고 사기당해갖고 밥도 굶어가며 통잠도 못자. 홍성에 주유소가 있는데 안에 집이더라고. 그 대장장하고만 딱 내려서 왔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야. 그럼 그 스위치 풀어주니까 셀프를 놓고 이제 요소수를 물어봤더니 벌떡이나 뛰어오는 거야. 예수네. 홍성 예수 되셨네. 이제 10km 정도 남았고요. 우체국 가서 하차하고 바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동서울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남대전 도착. 여보세요? 하차하시면 15분 바로 그냥 차 내면 돼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광천김이요. 저희 팀사람 한 분 바로 들어갑니다. 19번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짧은 차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우체국을 보게 하라. 보십시오. 요 8m 30, 8m 30, 8m 50, 심지어 4톤 차도 있고요. 잘못 왔다. 한 바퀴 다시 돌아야겠다. 여기도 보시면은 8m 30, 8m 30, 8m 50, 8m 50, 저 8m 20. 줄이 많은 것 같아도 도크가 중요해요. 왔을 때 도크가 3개 쓰면은 아무리 줄이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나요. 도크가 1개 내지 2개 쓰면은 답이 없죠. 오래오래 가죠. 쿠팡이랑은 좀 다르게 우체국은 줄타기를 해요. 쿠팡은 전화 받고 올라가서 거기서도 또 이제 차들 몰리면은 또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박사님 출발하셨어요? 감사 나와합니다. 아 그러면 저 예산 거 잡으세요. 예산 거. 아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거 2시 건데 2시에 차 대놓고 주무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공차도 안 타셔도 되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다시 시작한 거 아시죠? 아 그러세요? 예, 바로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안성 건질이 이거 쿠팡인가요?
아니에요? 덕양구 쪽은 후팡도 있어가지고 짧은 차 안 되죠? 아, 그럼 6시 이거 대덕할게요, 제가. 아, 제가 잠이 좀 부족해서 그냥 입차할 때만 전화 달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해주세요. 2층에서 자고 있을게요. 입차할 때만 전화 줬으면 한다고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사기꾼입니다. 네. 예, 저 완전 좋은 거 잡았어요. 안성 대덕 6시 상차. 진짜? 예. 내가 봤을 때는 충청권도 좋은데 이게 나은 것 같아. 한탕 더 탈 수 있잖아요. 목천 나갔잖아요. 못 봤어. 박 사장님은 예상 가는 거 2시 상차 하시라고 했어요. 나 알았어요. 예. 아, 하차 끝났고 이제 바로 상차 들어갑니다. 아이고, 매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19번. 이게 넣는 요령이 있어요. 제 차가 짧아가지고 한쪽으로 탁 몰아서 넣어야 돼요. 됐다. 여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서류에 문제 있다는데요?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사장을 못 봤는데. 아유, 참. 아리야. 동서울 우편 집중국. 자, 이제 가는 동안에 음성역에서 들러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샤워할 시간이 없거든요. 가서 내리고 나서 내려올 때는 샤워장이 없어요. 동서울 우체국 가서 또 짐 내리고 다음 일정 소화하는 것까지 담아보겠습니다. 동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대기차는 없고. 아, 좁아 여기 좁아. 여기는 촬영은 넘길게요. 평 14개요. 딱 공차로 30km 나와요. 차러 간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이 좀 덜 막히니까 속이 편하죠.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이천 마장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원에서 급하게 우체국 내려와야 된다고. 어디냐고 해서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고 했는데 40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천 마장에서. 아시죠? 낮 시간에는 꿈도 못 꾸는 시간이죠. 사고 위험성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차들이 좀 없다 보니까 크게 사고 날 일은 없어요. 막히는 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경기도권이. 단거리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 뛰시는 분들보다 사고 위험성은 제가 봤을 때는 5배 이상 높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이렇게 뭐 한 거는 명절 루틴이에요. 화물을 하시고 이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카고 분들은 명절일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윙카들이 명절일 특수라 그러죠. 약간 누리는데 제가 23년도부터 들이대서 나름 만든 거예요. 이게 장점이 몇 가지가 보이길래 저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들한테 같이 해보자. 벌써 두 번째 이어나가시는 분도 있고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오후 3시쯤부터 해서 사정이 생겨갖고 1시간 딜레이 됐는데 그 딜레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1시 한 4, 50분 정도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연계시켜서 바로 짐을 내려주는 일을 일반 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길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뭔가 결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차를 바꿀까 가끔 고민이 되는 게,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플을 켜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길이의 제한에서 막혀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진짜 몰라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조금 멀리합니다. 화물은 아무튼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이 차를 쓰네 안 쓰네 이런 게 정해지고 있는 거고, 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m 20을 내가 선택하면은 휠베이스가 그 긴 만큼 불편한 운전을 감수해야 되고, 8m 20 이렇게 짧은 차를 선택을 하면은 주행이나 운전은 편하죠. 하지만 이 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거, 초보자가 하기에는 많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이었죠. 택배 실기 시작해서 9시 넘어서 출차해서 갖다 주고, 수원 삼성 한번 가서 예산 한번 뛴 다음에 이제 예산에서 김 실어서 대전 갖다 줬고, 대전에서 동서울 우평 집중고 갔고, 그럼 이제 마지막 택배, 이제 지금 들어가면 2시 반 정도인데 아마 예상하는데 8시에 부를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푹 자면 되거든요. 통잠을 자면은 컨디션에 도움이 돼요. 명절 때는 돈이랑 수명이랑 바꾸는 그런 느낌. 평소 이렇게 맨날 해가지고 20일, 24일 뭐 이렇게 일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또 적응할런지 아무래도 건강에는 좋지는 않겠죠. 소감을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해요. 어땠는지. 택배를 그렇게 빨리 잡아갖고 다들 불안하게 만드냐 이렇게 또 태클을 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택배는 조금 틀려요. 택배도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쿠팡조차도 일이 많이 없어요. 아, 우리 파티원들 다 밖에 있네요. 저는 안에 들어가서 자려고 합니다. 5시간만 자자 제발. 8시에 불러라. 택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잖아요. 택배는 자러 가는 곳입니다. 정말 자러 가는 곳. 아싸, 차 한 대 나온다. 아싸. 아우, 명당짜리 하나 잡았고. 자보겠습니다. 얼른 찾아. 여보세요. 네, 이사님 지하 2층 N74번 내려와 주세요. 74번이요. 하나도 안 시원하네. 어제는 죄송했어요. 택배가 몰려온다. 12시간 만에 밥 먹는 거거든요. 12시간마다 식사하니까 뭘 먹어도 맛은 있다. 아무튼 제 24시간을 본의 아니게 보여드렸어요. 뭔가 리얼함을 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선입견을 갖고 있던 곳은 생각 외보다 다닐만 하다입니다. 지금도 택배가 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입소문으로 들으신 분들은 뭔가 좀 힘든 직종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도 못 가고 차에서 대기하면서 자고 있다가 전화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여건이 안 좋을 거야, 막 그런 거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지금도 쿵쾅거리고 해요. 지금도 쿵 소리 들리고 하셨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오프닝도 그렇게 시작했고, 로테이션 돌 때는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곤잠 온 시간이 2시 반이었으니까 7시부터 2시 반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뭐 거의 20시간, 22시간. 근데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일 내내 로테이션도 돌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도 막 뇌가 못 깨고 있는데, 며칠 남았냐?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면서 정신무장을 해야 또 오늘 이거 내려주고 홍성이나 예산으로 짐 싣고 간 다음에 오후에 시작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나갈 때는 명절이 시작했을 텐데 즐거운 명절 되시고, 우리 업이 정당한 요금 받고 가족고도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기당해갖고 막걸리까지 먹고 있어요. 우리 어디까지 가나 볼 거라니까. 사기를 끊든가 해야지. 아. 로또가 9,000원이에요. 딴 데는 15,000원, 13,000원. 제 새치어에 속아갖고 다 오셔갖고 재미는 있었죠? 예. 이번에는 모든전 진짜 잘 나온다. 근데 다른 건 아니었어요. 제안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택배도 한 번도 안 타보셨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 이번에 진짜 좋은 거 맞았을 거야. 이번에 그 물류 흐름 막 이런 거를 배우신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하나 알게 되신 거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어떠세요? 사기는 무슨 사기예요? 나름 좋은 경험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사기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